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일본 반응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하라스먼트 보험 다양화, 기업의 배상 리스크 증가로 수요 확대라는 기사를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왔어요. 제가 좀 조사해본 바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본에서 새로 나온 보험 상품은 성희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갑질 이런 걸로, 만약에 예를 들면 소송이, 종업원과 소송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해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 어떤 손해배상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 지금 이게 급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급증을 하느냐라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면, 그 여성 활약 하라스먼트 규제법이 6월에 시행되기 전이라는 거죠. 요 여성 활약 하라스먼트 규제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기업한테 어떤 기업이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의무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좀 일본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여성 활약이라든지 하라스먼트 대책, 그래서 성희롱 방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녀 고용 기획 균 등 그 기초를 해서 사업주에게 고용 관리상의 조치를 의무, 그러니까 어떤 그 성희롱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에 정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명확히 해라라는 거예요. 규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사업주에게 있는 방침을 명확화하고 주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업주가 이런 성희롱이라든지 파워하라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의무화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충 등에 대한 상담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케어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명문화하라는 거예요. 기업 내에서 이걸 명문화하라는 거고, 아직 그 갑질에 대해서는 이건 없는데, 요 법 내에서 이제 규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규정이 생기는데, 갑질의 내용들을 보면, 갑질의 내용이 뭐 신체적인 공격, 뭐 신체적인 공격, 상사가 뭐 부하에 대해 뭐 때린다거나 뭐 발로 찬다던가 뭐 이런 행위 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공격, 뭐 인격적인 모독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역 감정으로 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기 뭐 전라도 사람한테 야 이 홍어 새끼야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경상도 사람한테는 야 이 토착 외구 새끼야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일을 뭐 그 사람한테 아예 다 뺏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너만 저기 따로 떨어진 방에서 혼자 일해 이 새끼야, 아니면 너 집에서 나오지 마, 내가 월급은 줄 테니까 나오지 말고 거기서 보고서나 써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과대한 요구, 뭐 그래서 뭐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 뭐 일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과소한 요구, 그래 너 오늘 하루 종일 이거나 해 하면서 뭐 일을 거의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너는 신천지니까 내가 오늘부터 감시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직장 내 갑질 등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요 보험은 사실, 이게 요 보험 같은 경우, 이 하라스먼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기업의 어떤 가입 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업 내에 가입할 수 있는 요 것들을 이제 표를 해놨는데, 도쿄 해상 일동이라는 보험 회사에서 한 거는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뭐 장시간 크레임 등을 당한다든지, 뭐 어떤 민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카운셀러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커스터머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가 뭐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어요. 고객한테 뭐 장시간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격 모독까지 당하고, 그러면 이런 종업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서 어떤 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 등을 뭐 보상해주는 상품을 내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파워하라 외에도 뭐 어떤 케어하라,
그러니까 뭐 갑질, 직장 내 갑질 중에서 뭐 갑질도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터니티 하라스먼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마터니티 하라스먼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원이 나는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해갖고 회사를 상대로 뭐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모랄 하라스먼트, 어떤 직장 상사의 도덕적인 면 아니면 기업의 도덕적인 면을 지적해서 소송이 들어왔다든지, 뭐 아니면 케어 하라스먼트는 내가 지금 병간했다고 니네가 날 차별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한다라든지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상 대상에 추가를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거래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있잖아요. 그럼 프리랜서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것까지도 지금 보험사에서 커버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쯔이 스이토모 해상보험이라든지 아이오이 니세이 도화 손보, 그러니까 동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엔 자회사의 종업원으로부터 어떤 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상 보험에 추가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라스먼트 유형들에 대해서, 다양한 하라스먼트 유형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하라스먼트라는 게 생겼대요. 이건 뭐냐, 코로나 하라스먼트라고 하는데요. 뭐 기침만 했다고 너 코로나 바이러스지 이렇게 막 의심을 하면서 너 사과해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리를 둔다든지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경우에 다 이런 거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배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 자체는요, 그 개인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보험도 있고, 여기서 조금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자료에서 금액은 대략 한 개인이 가입을 할 경우에 2,200엔부터 5,100엔이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부하 직원으로부터 하라스먼트를 당했어요. 어떤 부하 직원으로부터 아니 저기 우리 정신일 부장님 저한테 지금 성희롱 하셨잖아요. 외모 평가 하셨잖아요. 손해배상 하세요. 뭐 이러면서 청구가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뭐 이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제 직장 상사로부터 이제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민사라든지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 같은 것도 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보험사 좀 자료들을 보니까 대략 한 고객을 10등급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면 뭐 예를 들면 5등급이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5등급인데 뭐 이 어떤 보험금의 청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이런 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개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뭐 2,200엔부터 5,100엔까지, 뭐 성희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뭐 그다음에 어떤 트러블 해결까지 뭐 폭 넓게 하면은 연간 뭐 35,200엔부터 42,500엔으로 뭐 일시불로 내는 보험부터 해서 뭐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에 대한 어떤 증가가 현재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0%에서 40% 증가되었다고 그래요. 아직 2019년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2019년에도 또 증가를 했겠죠. 이런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걸 보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런 상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뭐 그분들을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뭐 어떤 그 어떤 과격한 여성 단체는 뭐 한남충이라고 하는 그 여성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오늘 머리 모양 바뀌셨네요. 오늘 화장 진해지셨네요. 예뻐지셨어요.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금 외모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희롱 하신 거죠? 저 지금 소송 제기할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조금 이런 보험 상품이 좀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좀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좀 재밌는 얘기는 없고요. 전 요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요 세 번째 댓글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댓글들 보면은 뭐 다른 거는 그냥 그런데 요 세 번째 댓글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변했으면 하는 것이 하라스먼트 행위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로 해버리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문제로 해버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일로 해버리거나 처음부터 하라스먼트라고 눈치채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방치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게 상대방이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성희롱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로 머리 모양 바꿔서 예뻐졌길래 예뻐졌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그게 이제 성희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펜수를 같은 것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보험들이 도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라스먼트의 문제를 없애려고 생각을 했다면 외부의 제3자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눈치챌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그것이 가능한 조직 구도 및 직장 환경이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으로서 취급을 하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하라스먼트가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그렇게 느껴버리고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어떤 여성분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회사한테 뭐 땡깡을 핀다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실제적으로 하라스먼트를 하고 있는데 갑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기업도 그렇고 종업원 그 직원들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 보험회사의 어떤 이런 기록들이라든지 어떤 보험회사의 어떤 기준 제시가 사회적으로 어떤 순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기대가 돼요. 왜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단체로 어떤 하라스먼트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라스먼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하라스먼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거기에서 컨설팅도 하고 뭐도 할 것 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금 도움이 되지 이게 사회적으로 순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조금 이런 것들은 좀 국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